수도권 전철 서해선은 2018년 6월 16일 소사원시 구간이 먼저 개통하였고 2023년 7월 1일에 대공역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해 8월 26일에는 대공역을 넘어 일산역까지 연장되어 현재의 수도권 전철 서해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서해선의 소사역부터 능공역까지의 구간과 서해선의 신호, 차량, 기관사의 역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사역에서 능공역까지는 5개의 역이 있으며 이 구간의 총 길이는 16.5km입니다. 보통 서해선을 포함한 광역철도의 역간거리는 평균 2km 내외인데 소사 능곡 구간의 역간거리는 평균 3.3km나 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원종역의 역간거리는 2.1km 3분이 소요되지만 김포공항역에서 능곡역의 역간거리는 무려 7.4km 8분이나 소요됩니다. 이렇듯 서해선은 역간거리가 들쭉날쭉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해선은 수도권 서부를 종축으로 연결하여 승객을 이동시켜주고 특히 김포공항역의 정차를 통해 고양시, 부천시 주민들의 빠른 공항이동을 촉진시켜줍니다. 또한 부천시와 고양시를 이어줌으로써 서울 도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일산 시흥 구간의 정체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소사 능곡 구간의 하루 평균 이동인구를 살펴보면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소사역, 가장 적은 역은 부천종합운동장역입니다. 한편 김포공항역의 경우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영향으로 승차 인원보다 하차 인원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해선은 경기 서부와 북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서해선의 폐색 방식은 ERTMS 레벨 1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유럽 열차 제어 시스템 및 철도 운영 규칙을 포괄합니다. 이 방식의 구성 요소는 유로캡과 유로발리스인데 전동차에 설치된 유로캡이 지상선로에 있는 유로발리스를 통과하면 갱신된 정보가 다른 발리스로 이동하여 신호기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서해선 운전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해선의 주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유로캡과 유로발리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 궤도에 설치된 유로발리스가 선행 열차의 위치, 철도시설물의 위치, 제한속도, 진행 방향의 선로 정보 등을 차상의 유로캡으로 전달합니다. 기관사는 받은 정보와 신호기를 통해 서해선을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서해선의 관제는 지상 구간과 지하 구간으로 나뉘는데 소사 능곡 구간은 지하 구간으로 LTER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또한 서해선은 로컬 관제실에서 지령을 통해 열차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해선은 관제와 운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서해선의 동력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선은 동력 분산식 전동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펜터그래프가 교류 25,000V의 고압 전기를 받습니다. 이후 열차 내주 변압기를 이용해 전압을 낮추고 컨버터 인버터 장치를 통해 모터를 제어하기 쉬운 전기로 변환됩니다. 이때 컨버터 인버터 장치를 제어 장치라고 하는데 서해선에 가장 처음 도입된 열차들은 도시바 제어 장치를 사용하고 다음으로 도입된 열차들은 다원시스 제어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가 차륜에 달린 견인전동기를 돌려 열차를 움직이는데 견인전동기의 종류는 삼상교류 유도전동기를 사용합니다. 서해선의 안전 시스템은 열차 자동 방호 장치를 사용합니다. 열차 자동 방호 장치는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충돌 방지 기능과 신호 위반 방지 기능입니다. 충돌 방지 기능은 앞서 말한 유로발리스가 선행 열차의 위치를 감지해 후속 열차가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열차로 신호를 보내 감속을 유도하거나 정지시켜 충돌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로 신호 위반 방지 기능은 기관사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칠 경우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비상제동을 시켜 열차를 멈추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열차 자동 방호 장치뿐만 아니라 소방설비, 승강장 안전문, 객실 내 CCTV, 긴급전화 등을 통해 서해선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해선 기관사는 하루에 5시간 30분에서 6시간 정도 근무하며 근무하는 사업소 위치에 따라 능공역 또는 초지역에서 근무 교대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기관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기관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열차 방호, 사고 발생 상황의 신속한 보고 및 구원 요청, 사상자의 구조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기관사는 먼저 비상통신 버튼을 눌러 인근 후속열차와 반대편 열차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관사는 열차 내의 열차무선 전화를 이용하여 인접한 역장, 그리고 관제센터장에게 사고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에 포함할 내용은 사고 일시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열차, 추정한 사고 원인, 사상자 발생 여부, 구원 또는 기중기의 필요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상자의 구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관사는 사고 현장을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상자와 승객을 구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은 코레일 비상대응계획 시행지침 중 비상대응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사를 포함한 전 직원이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훈련합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서해선의 상용 폐색 방식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대용 폐색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용 폐색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해선은 CTC를 사용하므로 지령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령식은 쉽게 말해 관제사가 기관사에게 지령을 내려 운전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관제사가 CTC를 통해 열차가 진행하려는 구간에 다른 열차가 없음을 확인하면 기관사에게 지시를 내려 운전하도록 합니다. 이 방식은 다른 구간 열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관제사와 기관사 간 직접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 촬영 중 우연히 운전과 선배님을 만나게 되어 인터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운전과 조민호 기관사님과의 인터뷰 영상을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철도공사 일산 승무사업소에 재직하고 있는 그 운전과 출신 일산과 조민호라고 합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해선을 운행하시는 기관사는 어느 역에서 근무교대를 하나요? 저희 일산 승무사업소가 능곡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 승무원들끼리는 보통은 능곡역에서 교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초지 주재 승무원과의 교대는 초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서해선을 보통 몇 시간 정도 운행하시나요? 일산 승무사업소의 근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능곡역에서 차를 3개를 받아서 원시역을 약 2번 정도 다녀오고 위로는 대곡역 또는 일산역을 다녀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루 표준 운전 시간은 약 5시간 30분에서 6시간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 질문은 서해선의 폐색 장치인 ATP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TP라는 폐색 방식은 그 무빙 블로 시스템, 이동 폐색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차량을 조밀하게 넣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변수에 있어서 대응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면은 아무래도 기관사에게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 기관사의 재량을 잘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신호 시스템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시하는 대로 운전해야 되니까. 저희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해선의 관제 시스템은 어디서 합니까? 서해선 관제는 크게 지상 구간과 지하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원시역 서화성역서부터 능곡역까지는 LTER이라는 무전을 사용을 해서 서해선 전선 구간 하나의 채널 놓여 있고요. 관제 또는 중간에 있는 로컬 관제실에서 지령을 합니다. 능곡역에서 계곡 일산역까지 그리고 시흥기지에서 서해선 입출고선까지의 구간은 일반적인 철도 무선을 사용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의 지령은 로컬 관제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 다섯 번째 질문. 서해선을 운행하신 기관사의 고충 같은 거는 없습니까? 서해선이라는 노선은 기본적으로 역간거리가 길고 평균적인 노선 심도가 깊고 또한 반복역에 또 화장실이 딱히 제대로 구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차에 승무를 하게 되면 미리 뱃속이나 그런 곳에 좀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주 이거 곤란해집니다. 기도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해선 구간을 운행하는 중에 열차 고장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열차 고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작게는 출입문 고장사부터 크게는 전기 공기적인 고장으로 인해 그 운전 불가로 회속 및 구원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아는 대로 조치를 하기보다는 차량 내에 기본적인 고장 조치를 적어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에 입각하여 시행을 해보고 이 매뉴얼대로 안 되면은 무선등을 통하여 기술 지원을 받고 이 기술 지원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구원운전 앞 열차나 뒷 열차를 수배를 해서 구원운전하는 식으로 보통 진행하게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